이현주 최고위원께서 하도 돈이 많다 보니까 GPU 300장 그랬는데 3,000장입니다. 3,000장.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하고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국가가 우리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서 GPU 최소한 최고 사양이죠. 최고급 사양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이 대왕 사기 그 시추 한 번 하는데 다 틀어 넣은 겁니다. 이걸 4번, 5번씩, 6번씩 하려고 했죠. 수천억, 5, 6천억. 사실 그 돈을 아꼈으면 이런 낭비 안 했으면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이 지금 당장 1,000억 정도 들여서 GPU 최고급 사양 3,000개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되겠어요. 해외 기업들은 기업 단위 하나가 GPU 최고급 GPU를 3만 개, 7만 개씩 가지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수천 장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AI 연구가 되겠어요. 이런 데 사기나 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이 합류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추경 얘기 하려다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국민의 삶이 걸린 이런 경제 정책 문제, 추경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21대 국회를 포함해서 최근까지도 연금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다르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상한 조건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자동 안정화 조항을 넣자느니 또 이래가지고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정치 양태를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는 뒷걸음치고 있어요. 이 문워크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하자고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해요. 뭘 하자고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는 무산을 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 연금 개혁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그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연금 개혁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때 대통령께서 이걸 대통령의 영수회담 성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 근데 우리는 뭐 50% 주장하다가 소득 대체율을 45%까지 우리가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뭐 대통령 측에서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 그 이하로 너무 심하게는 뭐 44% 굳이 하겠다고 하면 제가 합의할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번 국회에서는 안 하고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속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왜 이러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대로 소득 대체율 44%를 그러면 다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다시 제안을 했더니 그때 한 얘기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또 내세웠습니다.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동시에 안 되니까 모수개혁만 먼저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숫자상 거의 합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또 1년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산당 행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인데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력 그리고 굳건한 경제, 정치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그리고 국회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 경주 에이펙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에이펙 지원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여야가 모처럼 합심해서 경주 에이펙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경주 에이펙 지원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딴지 걸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란 수사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내란을 축소, 은폐,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12.3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 방첩 사령관, 수방 사령관 등은 지난해 4월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경호처 비화폰으로 사용했습니다. 내란 당일 윤석열이 이들이 갖고 있던 경호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했습니다. 즉 내란 핵심 세력들이 경호처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들을 밝혀내는 것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화폰 수사의 핵심은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서버 압수수색인데 이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인물이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김성훈 차장은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 비화폰을 제공했고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13일 증거 인멸을 위해 비화폰 불출 대장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게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2번이나 반려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일입니까? 검찰이 내란 사건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2번이나 반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경호처 비화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진동 대검 차장은 김용현 전 장관의 경호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출석을 설득하려는 것이었다는 이진동 대검 차장의 해명은 매우 궁색합니다. 더구나 검찰이 김용현 장관과 통화한 경호처 비화폰은 애초 김용현에게 지급된 폰이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이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듭 경고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경찰의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에 적극 협력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결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내란 국정조사에 출석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데 결정 전에 예단해서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권한 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헌재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그 당연한 답변도 하지 못할 정도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자백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을 향해 국민께서 권한 대행인지 내란 대행인지 묻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